어느 날부터인가 제 삶의 리듬이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새벽 6시 남편의 알람 소리에 맞춰 일어나 부스럭거리던 소리도 분주하게 출근 준비를 하던 발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흔 중반을 넘어서면서 저는 남편과 함께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꾸려왔다고 생각했습니다. 20년 넘게 한결같이 새벽을 깨우며 직장으로 향하던 남편은 60세가 되던 해에 드디어 은퇴를 했습니다. 그날 저는 남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좀 쉬어. 남편은 환하게 웃으며 이제 당신이랑 아이들이랑 실컷 놀아야지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말에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부부에게도 여유로운 시간이 찾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유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은퇴 후 첫 일주일 남편은 늦잠을 자고 아침 식사를 느긋하게 즐겼습니다. 저는 남편이 그동안 쌓였던 피로를 푸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푹 쉬어.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잖아. 저는 남편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남편은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남편의 일상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매일 아침 10시가 넘어서야 겨우 눈을 떴습니다. 제가 아침 식사를 차려주면 느릿느릿 식사를 마치고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오전 내내 드라마를 보거나 스포츠 채널을 돌려보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다시 소파에 드러누워 낮잠을 잤습니다. 오후에는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거나 유튜브 영상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다시 텔레비전 앞에 앉아 밤늦게까지 채널을 돌렸습니다. 마치 하루 종일 소파와 한 몸이 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그동안 못 쉬었던 것을 보상받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럴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제 마음속에는 답답함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집안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바쁘게 움직여도 남편은 소파에서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보, 쓰레기 좀 버려줄 수 있어? 하고 부탁하면 남편은 그제야 느릿느릿 일어나 쓰레기를 버리곤 했습니다. 마치 제가 시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남편은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었고 취미 생활도 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주말마다 등산을 가거나 낚시를 즐기던 남편이었는데 이제는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귀찮아했습니다. 제가 여보, 우리 오랜만에 영화라도 볼까? 하고 제안하면 남편은 아니, 그냥 집에서 텔레비전이나 보자 하고 거절했습니다. 마치 세상과의 모든 연결고리를 끊어버린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변화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은퇴 후에도 뭔가 생산적인 활동을 하기를 바랐습니다. 하다못해 동네 산책이라도 하거나 작은 봉사활동이라도 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집에서 빈둥빈둥 놀기만 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저렇게 시간을 낭비해도 괜찮은 걸까? 우리 노후는 괜찮을까? 수많은 걱정들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혹시 뭐 하고 싶은 거 없어? 봉사활동이라도 해보는 건 어때? 남편은 제 말에 귀찮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냥 이렇게 쉬는 게 제일 좋아.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 남편의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기에 제가 더 이상 강요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답답함은 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변화가 저의 일상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 저는 제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었고 저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어려워졌습니다. 저는 남편의 존재가 저를 짓누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제가 남편의 감옥에 갇힌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은퇴가 우리 부부에게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새로운 시련이 될 줄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막연한 불안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낼 뿐이었습니다. 남편의 빈둥거림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답답함이었지만 이제는 분노로 변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버텨야 할까 하는 막막함에 사로잡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새벽 10시가 넘어서야 겨우 눈을 떴고 아침 식사 후에는 소파와 한 몸이 되어 텔레비전만 보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바쁘게 움직여도 남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투명 인간이라도 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여러 번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우리 같이 산책이라도 할까? 여보, 집안일 좀 도와줄 수 있어? 하지만 남편은 늘 시큰둥했습니다. 아니, 귀찮아. 나중에 할게. 남편의 대답은 늘 한결같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무관심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았고 남편이 저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남편의 무기력함은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아빠가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아이들은 아빠에게 다가가 놀아달라고 졸랐지만 남편은 그저 아빠 피곤해. 나중에 놀아줄게. 라며 아이들을 외면했습니다. 아이들은 아빠의 변화에 서운함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빠의 빈둥거림이 아이들에게까지 상처를 주고 있다는 생각에 제 마음은 더욱 아팠습니다. 저는 남편의 빈둥거림이 우리 가족의 재정에도 영향을 미칠까봐 걱정했습니다. 남편은 은퇴 후 퇴직금과 노후 자금을 합쳐 어느 정도 목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아무런 생산적인 활동도 하지 않고 그저 돈을 쓰기만 한다면 언젠가는 그 돈도 바닥날 것이라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여보, 우리 노후는 어떻게 할 거야? 이대로 돈만 쓰면 안 되잖아. 하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그저 걱정 마. 다 알아서 할게. 라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의 무책임한 태도에 저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저는 밤마다 잠 못 이루고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남편이 왜 저렇게 변했을까? 수많은 질문들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제가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에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제가 알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은퇴 후의 삶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시간을 죽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빈둥거림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진지하게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여보,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 좀 하자. 당신이 지금 이렇게 빈둥거리는 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 남편은 제 말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텔레비전 화면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무관심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아? 내가 당신의 하녀야?
당신은 왜 나에게 짐이 되려고 해? 제 말에 남편은 그제야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의 눈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더니 이내 다시 텔레비전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남편의 무반응에 저는 절망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남편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남편과의 관계가 점점 더 나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화는 단절되었고 집안에는 냉랭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싸움에 눈치를 보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빈둥거림이 우리 가족을 파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어떻게든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밤잠을 설치곤 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답답함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남편의 빈둥거림은 제 삶을 짓눌렀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남편의 존재 자체가 저에게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보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저렇게 시간을 낭비해도 괜찮은 걸까? 우리 노후는 괜찮을까? 수많은 걱정들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다시 한번 진지하게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당신이 뭔가 해야 해. 남편은 제 말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텔레비전 화면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무관심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아? 내가 당신의 하녀야? 당신은 왜 나에게 짐이 되려고 해? 제 말에 남편은 그제야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의 눈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더니 이내 다시 텔레비전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남편의 무반응에 저는 절망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남편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남편과의 관계가 점점 더 나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화는 단절되었고 집안에는 냉랭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싸움에 눈치를 보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빈둥거림이 우리 가족을 파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어떻게든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밤잠을 설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남편의 서재방을 정리하다가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던 방이었기에 저는 호기심에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노트와 펜, 그리고 낡은 카메라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의아했습니다. 남편은 평소에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취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카메라도 제가 알기로는 남편이 사용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노트에는 남편의 깨알 같은 글씨로 무언가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알아볼 수 없는 그림과 기호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그것은 마치 어떤 계획을 세우는 듯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은퇴 후 프로젝트, 꿈을 향한 여정 같은 제목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설마 남편이나 몰래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던 걸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계속해서 읽어내려갔습니다. 노트에는 남편이 오랫동안 꿈꿔왔던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은 은퇴 후 자신만의 작은 공방을 열어 수제 가구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나무를 깎고 다듬고 조립하는 모든 과정을 직접 하고 싶어 했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틈틈이 나무 공예를 배우고 관련 서적을 읽으며 준비해 왔던 것이었습니다. 낡은 카메라는 남편이 직접 만든 가구들을 찍어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노트에 적힌 글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은 제가 알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남편을 오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미안함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은 빈둥거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꿈을 위해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걱정할까봐 혹은 자신의 꿈을 비웃을까봐 말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달려가 노트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보, 이게 다 뭐야? 당신 나 몰래 이런 걸 준비하고 있었어? 남편은 제 질문에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이 꿈을 위해 노력했는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지, 남편의 눈은 꿈을 이야기할 때마다 반짝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열정에 감탄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오해했어. 미안해. 당신의 꿈을 응원할게.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당신이 믿어줘서. 남편의 말에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의 빈둥거림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남편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조용한 준비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진심을 알게 된 순간 제 마음속 답답함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남편의 숨겨진 꿈을 알게 된 후 우리 부부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남편의 빈둥거림이 게으름이 아니라 오랜 꿈을 위한 조용한 준비였다는 사실에 미안함과 함께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자신의 꿈을 응원해준다는 사실에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밤늦게까지 남편의 공방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가구를 만들고 싶은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싶은지, 남편의 눈은 꿈을 이야기할 때마다 반짝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열정에 감탄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꿈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공방을 열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주기로 했습니다. 함께 공방 자리를 알아보러 다니고 필요한 도구와 재료를 구매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남편은 제가 자신의 꿈을 함께 응원해준다는 사실에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마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동업자처럼 똘똘 뭉쳤습니다. 남편은 공방을 열기 위해 밤낮 없이 노력했습니다. 낮에는 공방 인테리어를 직접 하고 밤에는 새로운 가구 디자인을 구상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힘들어할 때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주거나 어깨를 주물러주며 남편을 응원했습니다. 아이들도 아빠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며 작은 손으로 그림을 그려 벽에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가족의 사랑과 응원 덕분에 남편이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드디어 남편의 작은 공방이 문을 열었습니다. 아담하고 따뜻한 분위기의 공방은 남편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나무 향기가 가득한 공방 안에는 남편이 직접 만든 가구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투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가구들은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개업 첫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남편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주문이 많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매일 공방에 나와 나무를 깎고 다듬고 조립하며 가구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만든 가구 사진을 찍어 소셜 미디어에 올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홍보했습니다.
점차 입소문이 퍼지면서 주문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수제 가구의 따뜻한 감성과 남편의 정성이 담긴 가구들은 고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가구라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남편의 공방은 점점 더 바빠졌습니다. 남편은 이제 더 이상 소파에 앉아 빈둥거리지 않았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공방으로 향했고 밤늦게까지 나무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의 얼굴에는 활기가 넘쳤고 눈은 늘 반짝였습니다. 저는 남편이 자신의 꿈을 찾아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은퇴는 우리 부부에게 새로운 시련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힘든 순간도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했고, 때로는 주문이 밀려 밤샘 작업을 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더 이상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을 느꼈고,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묵묵히 이겨냈습니다. 저는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남편의 빈둥거림은 제게 큰 답답함을 안겨주었지만 그것은 결국 남편의 숨겨진 꿈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꿈을 통해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남편에게 답답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편의 열정과 도전을 응원하며 함께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삶은 때로 우리에게 감당하기 힘든 시련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그 시련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찾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남편이 은퇴 후 집에서 빈둥빈둥 놀기만 해서 답답해 죽겠습니다. 라고 생각했던 저의 이야기는 이제는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행복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추억 속에는 남편의 꿈과 우리 가족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